자, 5월 2일 도쿄돔 경기 프리뷰를 준비하면서 이번 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누가 이길 것 같다는 예측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각 경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알고 보면 경기가 더 잘 보이는지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메인 이벤트인 이노우에 나오야와 나카타니 준토 경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을 보면 조회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일본 선수들의 이름이나 커리어가 조금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팬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각 경기의 배경과 핵심 포인트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더 재밌는지 그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다나카 소라와 사사키 진입니다. 사사키 진은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 웰터급에서 보기 드문 폭발력, 강한 펀치, 그리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압박이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사사키 진의 경기를 보면 기술적으로 차분하게 포인트를 쌓아간다기보다는 상대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한순간에 경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Long way before the end of this round, too. Another huge uppercut. Most like this. Good uppercuts again. Kabata. 반면 상대인 현재 OPBF 웰터급 챔피언인 다나카 소라는 한국 팬들에게는 아직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상당히 재미있는 타입입니다. 다나카 소라도 기본적으로 안쪽 싸움을 좋아합니다. 멀리서 잽을 던지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장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다만 사사키 진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사사키 진이 힘과 폭발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타입이라면 다나카 소라는 훨씬 유연합니다. 상대 펀치를 정면에서 받아내기보다는 상체 움직임으로 흘리고 슬립으로 피하고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다시 자기 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사사키 진과 부드럽게 피하면서 안쪽에서 싸우는 다나카 소라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Tanaka's got to move his head. Tanaka to the head. Big body, huge right hand by Tanaka. Another right hand. A third, a left hook. And the referee stops the fight. Just perfectly placed. And 그래서 초반부터 거친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누가 먼저 자기 리듬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그러니까 5월 2일 날 도쿄돔에서 열리는 경기 중 재미 측면에서는 가장 재미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다케이 요시키 대 중국의 왕덕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왕덕항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팬들에게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상대에 대한 분석보다는 다케이 요시키가 어떤 상태로 돌아오느냐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케이 요시키는 배경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원래 킥복싱 K1 챔피언 출신이었고 이후 복싱으로 전향해서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갔습니다. 킥복싱에서 복싱으로 넘어와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감도 다르고 방어 방식도 다르고 상체 움직임과 리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타케이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타케이는 크리스티안 메디나에게 패배하면서 WBO 벤턴급 세계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He likes that lead hook, and I think he thinks it's even more effective against the southpaw because it keeps him in line for the other. Big right hand and down goes Takei. 자, 타케이는 1라운드부터 강한 오른손을 맞고 다운을 당했고 Keeps him in line for that shot. Right hook gets there first this time. As Takei in some trouble right now. 4라운드에는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연속 공격을 허용하며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덕항전은 그냥 복귀전으로만 볼 경기가 아닙니다. 타케이가 무너진 뒤 다시 어떤 모습으로 링에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경기입니다. One is waved off. The dream has come true for Christian Medina.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이질적인 리듬입니다. 타케이는 킥복싱 베이스 특유의 톡톡 튀는 스텝과 변칙적인 각도에서 펀치를 냅니다.
정통파인 왕덕항이 타케이의 엇박자 리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그리고 뼈아픈 패배를 겪은 타케이가 링 위에서 얼마나 멘탈과 폼을 회복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Up the overhand shots against Takei, who once again is up against the rope. Now he comes back with close uppercuts, but then Takei with the hook. Double uppercut. 자, 세 번째 경기는 이노우에 타쿠마와 이오카 카즈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정말 50대 50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He didn't inherit the power, but he did inherit the 이노우에 나오야의 동생 이노우에 타쿠마는 형의 폭발적인 파괴력과는 조금 다른 복싱을 합니다. 화려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타입이라기보다는 거리 조절, 타이밍, 수비, 카운터, 그리고 정교한 콤비네이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과거 노르딘 우발리와 츠츠미 세이아에게 패배를 하면서 커리어 흐름이 조금 깎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나스카와 텐신 상대로 승리하며 멋지게 재계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던 텐신을 상대로 타쿠마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복싱을 보여줬습니다. 무리하게 힘싸움하지 않고 침착하게 거리를 잡고 정교한 운영으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타쿠마의 이번 상대는 이오카 카즈토입니다. 이오카는 일본 복싱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설입니다. 일본 최초의 4체급 세계 챔피언, 미니멈급에서 시작해서 슈퍼플라이급까지 세계 정상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시 파운드 포 파운드, 그러니까 모든 체급의 선수들을 순위로 매겼을 때 10위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오카는 전성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마르티네즈에게 2차례 패했고 어느덧 3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오카의 링 IQ는 절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이오카는 화려한 푸더크로 링을 넓게 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다리와 하체 밸런스를 단단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안쪽에서 야금야금 압박하는 선수입니다. 가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짧게 받아치는 능력도 좋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무게 중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리듬을 조금씩 끊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타쿠마의 정교함과 이오카의 노련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쿠마 역시 무리한 난타전보다는 스킬과 타이밍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쿠마가 정교함으로 이오카의 수비를 열어낼지, 이오카가 노련함으로 타쿠마의 리듬을 무너뜨릴지, 이 경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2일 도쿄돔 이노우에 나오야와 나카타니 준토, 이 경기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원래 복싱 강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단순히 일본 안에서만 뜨거운 경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복싱 팬들이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복싱에서 5월과 9월은 그냥 평범한 시기가 아닙니다. 5월에 싱코데마요 주간, 그리고 9월에 멕시코 독립기념일 주간은 오랫동안 복싱계의 대표적인 흥행 시즌이었습니다. 멕시코 스타들이 이 시기에 빅매치를 자주 치렀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역시 커리어 후반부에는 5월과 9월을 자신의 가장 큰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전 세계 복싱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멕시코 복싱 시장의 빅매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퍼벤텀급, 그것도 일본 선수끼리 경기인데도 전 세계 복싱 팬들의 시선이 일본 도쿄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슈퍼벤텀급은 헤비급이나 중량급처럼 대중적인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체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이렇게 큰 기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노우에 나오야라는 역대급 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노우에 혼자만 있었다면 지금만큼의 긴장감과 기대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기가 진짜 특별해진 이유는 그 앞에 나카타니 준토라는 엄청난 레벨의 라이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노우에의 무서움부터 보겠습니다. 상대는 스티븐 풀턴이었습니다. 당시 풀턴은 챔피언 자격으로 도전자인 이노우에를 맞이했습니다. 풀턴은 빠르고 링 IQ도 좋고
거리 조절 능력도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치가 이노우에보다 3.5인치, 그러니까 약 9cm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전에는 어쩌면 풀턴이 이노우에게 첫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Make them believers, he said. Absolutely. You know, 풀턴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긴 다리로 앞발을 이노우에의 앞발에 가까이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노우에가 쉽게 거리를 좁히기 어렵고 풀턴은 자신의 긴 리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now he's showing some respect right now for Fulton's game. 그런데 이노우에는 풀턴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오히려 거리를 더 벌립니다. 풀턴의 앞발 싸움에 굳이 말려들지 않고 풀턴이 리치가 닿지 않는 거리까지 빠져버린 것이죠. Hasn't yet decided. 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면 풀턴의 공격은 이노우에게 닿기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Feel the intelligence of 하지만 이노우에는 다릅니다. 그 먼 거리에서도 엄청난 스피드로 순식간에 풀턴에게 접근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풀턴에게는 먼 거리, 하지만 이노우에게는 공격 가능한 거리. 이 풀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이노우에가 빨랐을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Upstairs with it and follows. 풀턴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이 경기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풀턴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빠른 발, 긴 리치, 좋은 거리 조절 능력을 갖춘 선수였고 이론적으로는 이노우에를 괴롭힐 수 있는 조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링 위에서는 자신의 장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싸움에서도 밀렸고 스피드 싸움에서도 밀렸고 결국 풀턴은 챔피언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노우에 앞에서는 자신의 복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Hughes, two more belts as Fulton tried to grab the ropes, backed up into the corner. Here comes Inoue. That destructive, decisive power does it again. against Ali. 나카타니 준토도 큰 틀에서는 풀턴과 비슷한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카타니는 사우스포이고 오소독스 선수 상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앞손으로 상대의 진입을 계속 막아냅니다. 상대가 들어오려고 하면 앞손을 먼저 세워 시야를 가리고 거리와 타이밍을 흐트러뜨립니다. 하지만 풀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풀턴이 긴 리치와 푸더크로 거리를 유지하려는 느낌인 반면 나카타니는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도 앞손의 각도를 계속 바꿉니다. On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정면으로만 앞손을 뻗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서, 위에서,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Great 12. 혹은 상대의 시야를 가리는 방향으로 앞손을 계속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단순히 앞손 하나를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앞손의 위치와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잡기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Apparent, and that's going to make for lightning fast left hand, but he uses the right to blind you. So it makes 나카타니는 이렇게 앞손으로 꾸준히 견제하다가 상대의 시야와 타이밍이 흐트러지는 순간 미사일과 같은 뒷손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순간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예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나카타니의 스트레이트는 정말 미사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같은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이유를 보면 단순히 팔이 길거나 펀치가 세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비밀의 힌트를 메이웨더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o avail so far here in round. 자, 상대의 가드 바깥을 돌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 팔과 팔 사이, 즉 가드 안쪽 공간으로 펀치를 집어넣고 싶어 하면은 Because a lot of fighters I see doing the pass, they're doing it like this. Their hands is not turning. So when you're on the pass, your hands must turn. 많은 선수들이 펀치를 칠 때 손을 제대로 회전시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팔만 뻗는 것이 아니라 펀치를 던지는 순간 손이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설명을 바탕으로 나카타니의 스트레이트를 보겠습니다. Looking to no avail so far. 자, 이 장면은 나카타니가 산티아고를 KO시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Here in round. 자, 펀치가 나가는 순간 손이 제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도 살짝 들리면서 펀치의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Beautiful shot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들어주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펀치가 바깥에서 크게 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드 안쪽 공간으로 더 깊게 파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카타니 스트레이트가 미사일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Nakatani, right hand. The highlights from that impressive performance. Yeah, it's a nearly flawless performance there. That was a flawless. 자, 여기서 두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동시에 교차합니다. 산티아고의 스트레이트를 보면 손은 돌아가지만 비교적 팔만 뻗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카타니의 스트레이트는 다릅니다.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펀치가 단순히 팔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 라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직선으로 쭉 뻗어 나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나카타니의 스트레이트를 훨씬 더 길고 날카롭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노우에와 나카타니의 리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면 나카타니의 팔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나카타니의 매우 안정된 밸런스에 있습니다. Fantastic work from Nakatani. 개인적으로 이 훈련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카타니는 앞손과 뒷손을 길게 뻗으면서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통 앞손을 길게 뻗으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카타니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두 발이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고 상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돌려주니까 팔을 길게 뻗어도 펀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팔만 멀리 내미는 게 아니라 하체와 허리 그리고 상체 라인이 함께 연결된 상태에서 펀치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펀치가 길게 뻗으면서도 안정적이고 정확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게 나카타니의 펀치가 실제 리치보다 더 길고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된 밸런스는 단순히 앞손을 길게 뻗을 때만 나오는 장점이 아닙니다. 사우스포인 나카타니는 오소독스 선수인 몰로니 상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앞손의 위치를 계속 바꿉니다. 정면에서만 앞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에서 위에서 혹은 몰로니의 시야를 가리는 방향으로 앞손 각도를 계속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몰로니는 무리해서라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몰로니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나카타니는 짧은 거리에서도 펀치가 매우 날카롭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방금 전 몰로니가 다운 당하는 장면을 세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몰로니가 밀고 들어올 때 나카타니는 두 다리와 상체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만 돌려주며 어퍼컷 연타를 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급한 나머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팔로만 치려고 했다면 이런 각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리에서 엉덩이, 어깨를 거쳐 손까지 연결되는 몸의 연결성이 매우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몰로니가 안쪽으로 파고들 때 나카타니의 자세를 유심히 봐주세요. 다리에서 시작해서 어퍼컷까지 연결되는 동작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기본기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안정된 밸런스에서 나오는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로 펀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카타니는 상체를 다소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도저히 공간이 없어 보이는 위치에서 어퍼컷을 성공시킵니다. 이것 역시 발이 안정적으로 착지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하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상체를 크게 옮겨도 다시 펀치를 낼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보면 12라운드에 터진 KO 장면도 이해가 됩니다. 몰로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나카타니의 펀치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카타니는 단순히 긴 거리에서만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짧은 거리에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각도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노우에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노우에는 직선적인 진입 공격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빠르고 강하지만 사우스포와 좌우로 각도를 만들어 공격할 때는 순간적으로 불편해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To round one here. 바로 사우스포인 필리핀의 말론 타팔레스 전에서 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각도를 활용하는 타팔레스를 상대로 이노우에는 평소처럼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타팔레스가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붙었을 때는 카운터 타이밍이 조금 늦는 듯한 다소 어색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노우에게는 기본적인 피지컬, 그러니까 스피드와 파워를 바탕으로 타팔레스를 10라운드에 KO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노우에게 작은 균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루이스 네리전에서 그 지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I like the game plan that Tapaz is doing though in terms of the body. Nice right hook to the up top. He's going to the body, you know, to probably take away some of that. He puts his hands up like that. Anyway, would throw a shot and then hook. Ooh. Big right hand there. Derry right now doesn't seem spooked by the punching power. 바로 이노우에 나오야가 커리어상 첫 다운을 당한 장면입니다. 이 다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드가 떨어졌다? 혹은 방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 장면 역시 사우스포를 상대로 펀치가 날아오는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발생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e was extraordinarily. 그리고 11일 전에 급하게 오퍼를 받고 출전한 김혜준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약점은 드러납니다. 이 경기는 4라운드 만에 이노우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장면을 보면 김혜준이 각도를 만들어서 공격을 할 때 이노우에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Landed. He did a level change not too long ago. It was like a level change and felt there. Able to parry that partially. That's where Ye-Jun Kim is at his best when he's One of the best body punchers in the game. Oh yeah, and nice shot. there with the 1-2. He sure did. Yes, he did. 그리고 그 다음 카르데나스 전에서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피드를 조금 줄이고 더 유연하게 각도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Come to the end. Moving forward, however, Inoue right now, pick up his feet a little bit. Like Trying to get that. some work on the inside. And that is a recipe for disaster. Inoue comes back, trying to sweep that right hand to the body. He's making Inoue try to pick up his feet. He's starting to bring that pressure. Compete against Carlin. Gardner's trying to turn over that sweeping left hook. There's Inoue with him against 하지만 사우스포의 이런 각도 만들기에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커리어 사상 두 번째 다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There are books in the desert that has him as 100 to 100. Oh, nice counter shot with a big left hand for Nakatani. Beautiful work here as he's pouring it on and down the...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나카타니는 이들보다 훨씬 더 각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우에가 나카타니의 각도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Fight is over. Trunks with gold trim. 나카타니에게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의 쿠엘라전에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금 가까운 거리에서도 매우 잘 대처를 한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쿠엘라는 그보다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나카타니의 두 발을 붙이고 싸우는 스타일은 안정적인 밸런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스텝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깊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쿠엘라를 상대로 빠지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보는 장면도 꽤 나왔습니다. 물론 나카타니는 특유의 가까운 거리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펀치로 4라운드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니 니시다전 그리고 에르난데즈 전에서도
상대가 계속 안쪽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이노우에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노우에가 나카타니를 만났을 때 평소처럼 인앤아웃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인앤인, 그러니까 더 깊은 안쪽까지 들어가서 공격하고 다시 완전히 멀리 빠지는 게 아니라 나카타니의 리치 거리 정도로만 빠지면서 나카타니의 0점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There's a body attack. Nakatani's got him hurt, and he's got him down. 마지막으로 나카타니의 공개 훈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상대 코치진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훈련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괜찮나 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 나카타니의 공개 훈련에서 달라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펀치를 짧고 간결하게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나카타니는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팔을 길고 날카롭게 뻗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노우에의 매우 빠른 스피드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이번 공개 훈련에서는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양 선수의 훈련 영상을 보면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따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하면서 이런 프리뷰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양 선수와 코치진들은 저를 훨씬 뛰어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어떤 전략으로 경기에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5월 2일 이변이 없는 이상 두 선수 중 한 명은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 경기를 라이브로 해설해 볼까 합니다. 조만간 공지 올리겠습니다.